안녕하세요. 시지푸스의 책방지기입니다. 오늘은 생트치페리의 어린 왕자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생트치페리는 비행기 조종사이면서 소설가,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어린 왕자, 야간 비행 등이 있는데요. 어린 왕자는 그가 어른들을 위한 동화로 1943년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어린 왕자는 16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1억 부 이상이 팔렸을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도 학창시절 어린 왕자를 몇 번이나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어린 왕자를 만나러 가보실까요? 소혹성 325. 예를 들어 이렇게 부른다. 나는 어린 왕자가 소혹성 B612호에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 소혹성은 1909년 터키의 어느 천문학자가 단 한 번 만원경으로 보았을 뿐이다. 그때 이 천문학자는 국제 천문학계에서 자기가 발견한 것에 대해 훌륭히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그가 입은 그의 의상 때문에 누구 하나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 어른들이란 모두 이런 식이다. 소혹성 B612호의 명예를 위해서는 참으로 다행스럽게 터키의 한 독재자가 그의 백성들에게 서양식으로 옷을 입으라고 명령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고 했다. 그 천문학자는 1920년에 아주 우아한 옷을 입고 발표를 다시 했다. 이번에는 모두 그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내가 소혹성 B612호에 대해 이런 상세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그 번호까지 분명히 말해두는 것은 다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고 어른들에게 말하면 어른들은 도무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물어보지 않는다. 그 애의 목소리는 어떠냐? 그 애는 무슨 놀이를 좋아하느냐? 그 애도 나비를 소집하느냐? 절대로 이렇게 묻는 법이 없다. 그 애 나이가 몇이지? 형제들은 몇이나 되고? 체중은 얼마지? 그의 아버지는 얼마나 버니? 항상 이렇게 묻는다. 이렇게 묻고 나서야 어른들은 그 친구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여러분들이 나는 아주 아름다운 장밋빛 벽돌집을 보았어요. 창문에 제라늄이 있고 지붕 위에 비둘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어른들에게 말한다면 어른들은 그 집을 상상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겐 나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해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소리를 지른다.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린 왕자가 있었다는 증거는 그 애가 멋있었다는 것이고 그 애가 웃었다는 것이고 그 애가 양을 갖고 싶어 했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양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라고 어른들에게 말한다면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여러분들을 어린아이로 취급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소혹성 B612호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어른들은 곧 알아듣고 질문 따위를 늘어놓아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다 그런 모양인 것이다. 그들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을 항상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 그러나 인생을 이해하는 우리는 숫자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나는 이야기를 동화와 같은 식으로 시작하고 싶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옛날에 자기보다 좀 더 클까 말까 한 별에 어린 왕자가 하나 살고 있었는데 그는 친구가 갖고 싶어서.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훨씬 더 진실하게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내 책을 가볍게 읽어버리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 추억을 이야기하려니 온갖 슬픈 생각이 다 떠오른다. 내 친구가 양을 가지고 떠난 지도 6년이 되었다. 내가 여기에다 그 모습을 그리려고 애를 쓰는 것은 슬픈 일이다. 누구나 다 친구를 가졌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도 숫자밖에는 관심이 없는 어른들처럼 되어버릴지 모른다. 내가 이제 다시 그림 물감 한 갑과 연필 몇 자루를 사온 것은 이것 때문이다. 내 나이 6살 적에 속이 보이는 보아 구렁이와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 구렁이 그림 외에는 전혀 손대보지 못한 내가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시작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다. 나는 물론 힘이 닿는 한 그의 실물과 가장 비슷한 초상화를 그리려고 노력하겠다. 그러나 성공할 수 있을는지 정말 자신이 없다. 어떤 그림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어떤 그림은 아주 다른 것이 돼버린다. 키를 어림잡는데도 좀 서투르다. 이쪽 어린 왕자는 너무 크고 저쪽은 너무 작다. 옷 색깔을 놓고도 역시 망설여진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되건 안 되건 이럭저럭 더듬어 본다. 보다 중요한 부분에 가서 잘못을 저지를 것만 같다. 하지만 나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 내 친구는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 어쩌면 내가 자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던가 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는 상자를 통하여 그 속에 있는 양을 볼 줄 모른다. 어쩌면 나도 조금은 어른들과 비슷한지도 모를 일이다. 나도 나이가 들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하루하루 그의 별이라든지 그 별을 떠나온 이야기라든지 그의 여행이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 얼마큼씩 알게 되었다. 이것은 깊은 생각 끝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된 것들이다. 사흘째 되는 날 바오밥 나무의 비극을 알게 된 것도 그렇게 해서였다. 이번에도 역시 양의 덕택이었다. 왜냐하면 갑자기 어린 왕자가 무슨 대단한 의문이라도 사로잡힌 듯 내게 질문을 해온 때문이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정말이지. 그럼 정말이야. 그럼 잘 됐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왜 그리 중요한 사실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말을 덧붙였다. 그러면 양들은 바오밥 나무도 먹겠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성당만큼 거대한 나무이며 코끼리 한 부대를 몰고 간다 해도 바오밥 나무 하나를 해치우기가 힘들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코끼리 한 부대라는 말에 어린 왕자를 웃게 했다. 그럼 코끼리 등에다 코끼리를 올려놓아야겠네. 그러나 그는 슬기로운 말로 나를 깨우쳤다. 바오밥 나무도 크게 자라기 전에는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요. 물론이지. 그런데 왜 양이 어린 바오밥 나무를 먹어야 하니? 그는 내가 다 아는 것을 묻고 있다는 듯이 대답했다. 아이 참, 거 있잖아. 그러나 나는 이 수수께끼를 혼자 푸느라 여간 골치를 썩인 게 아니었다. 사실은 이런 것이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여느 별에나 그렇듯이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다. 따라서 좋은 풀에 좋은 씨와 나쁜 풀에 나쁜 씨가 있었다. 그러나 씨앗들은 보이지 않는다. 씨앗들은 땅속 깊이 숨어 잠을 자고 있다가 그중 하나가 문득 깨어나고 싶어진다. 그러면 그 씨앗은 기지개를 켜고 태양을 향해 처음에 머뭇거리면서 그 아름답고 연약한 새싹을 내민다. 무나 장미나무의 어린 싹이면 마음껏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도 괜찮다. 그러나 나쁜 식물의 싹이면 그걸 알아차리자마자 뽑아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가 있었다.
그것은 바오밥 나무의 씨였다. 그 별의 흙엔 바오밥 나무의 씨 투성이었다. 그런데 바오밥 나무는 너무 늦게 손을 쓰면 그땐 정말 처치할 수 없게 된다. 나무가 온 별을 다 차지하고 나무 뿌리는 별 깊숙이 구멍을 뚫는다. 게다가 별은 너무 작은데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으면 별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마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었다. 그건 규율의 문제야. 아침 세수가 끝나면 별도 조심스럽게 세수를 시켜야 해. 바오밥 나무를 규칙적으로 뽑아버리도록 힘써야 해. 어렸을 때는 장미나무와 비슷하지만 구별할 수 있게 되면 그 즉시 뽑아야 해. 아주 귀찮은 일이지만 아주 쉬운 일이기도 해. 그리고는 하루는 날더러 아름다운 그림 한 장을 그려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 머릿속에 이것을 꼭 생각을 깊이 새겨두도록 하라고 권했다. 그는 말했다. 어느 날 그 애들이 여행을 하게 되면 이것이 도움이 될 거야. 이따금 일을 뒤로 미뤄 두었다고 해서 별 걱정은 없겠지만 그러나 바오밥 나무의 경우라면 반드시 큰 비극이 일어나고 말지. 난 게으름 비행가 살고 있는 별 하나를 보았는데 작은 나무 세 그루를 소홀히 한 게 그만.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의 지시에 따라 그 게으름뱅이의 별을 그렸다. 나는 성인군자 같은 말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오밥 나무의 위험을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고 누구라도 길을 잘못 들어 소옥성에 닿게 된다면 그가 너무 큰 위험을 당할 것 같기에 나는 내 조심스러운 태도에 한 번만 예외를 두어 성인군자처럼 말하기로 한다. 어린이들아, 바오밥 나무에 조심하라. 내가 이렇게 힘들여 이 그림을 그려두는 것은 오래전부터 나처럼 멋모르고 지나쳤던 그 위험을 내 친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내 교훈은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아마도 여러분은 어쩌면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왜 이 책이 다른 그림들은 바오밥 나무 그림처럼 웅장하지 못하냐고.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나는 애써 그렸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바오밥 나무를 그릴 때는 긴박한 심정으로 열성을 지니고 그렸던 것이다. 아, 어린 왕자. 너의 슬프고 쓸쓸하며 단순한 생활을 나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었다. 오랫동안 내 마음을 달래줄 것이라곤 저 황혼의 아늑한 풍경밖에 없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나는 너의 말을 듣고 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때 너는 이렇게 말했지. 나는 해 지는 것이 정말 좋아요. 지금 해 지는 걸 보러 가요. 하지만 기다려야 하는데 뭘 기다리지? 해가 지길 기다려야지. 너는 처음에는 아주 놀란 표정을 하더니 이윽고는 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는 웃었다. 그리고 너는 이렇게 말했지. 나는 늘 내 별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야. 바로 그거야. 미국이 한낮이면 누구나 다 아다시피 프랑스에서는 태양이 석양 속에 저벌되지. 해지는 광경을 보고 싶으면 단 1분 동안에 프랑스로 갈 수만 있다면 되는데 그러나 불행히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나 그처럼 작은 너의 별에 서는 의자를 몇 걸음 당겨 놓으면 그만이었지. 그래서 넌 내가 원할 때마다 해지는 석양의 모습을 바라보곤 했었지. 어느 날 난 43번이나 해지는 것을 보았어. 몹시 슬플 때에는 해지는 모습을 좋아하게 되지. 43번 석양을 본 날, 그렇다면 너는 그만큼 슬펐단 말이니? 그러나 어린 왕자는 대답이 없었다. 닷새째 되는 날, 언제나 그날도 역시 양의 도움으로 나는 어린 왕자가 살아온 생애의 비밀을 한 가지 알게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말없이 생각해온 의문의 열매를 맺은 듯 갑자기 그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으니까 그러니까 꽃도 먹겠지. 양은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 그럼 가시가 달린 꽃도 먹고 말고. 그럼 가시는 어디에 소용되지? 나는 그것을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때 나의 모터에 너무 꼭 쥐어 있는 나사를 풀느라고 온 정신을 다 쏟고 있었다. 고장이 아주 심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나는 몹시 걱정하게 되었고 마실 물은 다 떨어져 최악의 상태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나는 무척 불안했던 것이다. 가시는 무엇에 소용되는 거지? 어린 왕자는 한번 질문을 던지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나사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가시? 그까짓 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꽃들이 공연한 심술을 부리는 거야. 그래? 그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나를 몰아세웠다. 그건 거짓말이야. 꽃들은 약한 거야. 꽃들은 순진해. 할 수 있는 데까지 자기 몸을 보호하는 거야. 꽃들은 자기가 가시가 무서운 무기인 줄 알고 있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놈의 나사가 그래도 계속해서 안 풀리면 망치로 두들겨 부셔버려야지. 어린 왕자는 또다시 내 생각을 흐트러 놓았다. 그래, 아저씨는 그렇게 믿는 거야, 꽃들이. 아니야, 난 아무것도 믿지 않아. 난 아무렇게나 대답한 거야. 나는 말이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바쁘단 말이야. 그는 깜짝 놀라서 나를 바라다 보았다. 중요한 일이라고? 그는 내가 손가락에 새까맣게 기름을 묻힌 채 손에 망치를 그에게 매우 추해 보이는 물건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었다. 아저씨는 어른들처럼 말하고 있잖아. 그 말에 나는 좀 부끄러웠다. 그런데도 그는 사정없이 말을 이어갔다. 아저씨는 모든 걸 혼동하고 있어. 아저씨는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야. 그는 정말로 몹시 화가 나 있었다. 금빛 머리칼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내가 아는 어떤 별에 시뻘건 신사한 사람이 있어. 그는 꽃 한 송이 향기를 맡은 적도 없지. 별 하나 사랑해 본 적도 없어. 계산만 하면서 아무것도 해본 것이 없어. 그리고는 하루 종일 아저씨처럼 말만 되풀이하지.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착실한 사람이야.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착실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으쓱대고 오만을 떨지. 하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야. 그건 버섯이야. 뭐라고? 버섯이라니까. 어린 왕자는 이제 화가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어 왔어. 수백만 년 전부터 양들은 바로 그 꽃들을 먹어왔고, 그럼 왜 꽃들은 멍청하게 아무 쓸모가 없는 가시를 만드느라 그렇게도 고생을 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 그래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양과 꽃들의 전쟁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 뚱뚱하고 시뻘건 신사의 계산이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 별을 떠나선 어디를 가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에 단 한 송이밖에 없는 꽃을 생각해봐. 어느 날 아침 조그만 양이 뭣도 모르고 이렇게 단숨에 먹어 삼켜 버릴지도 모르는 그 꽃을 내가 사랑한다고 해봐. 그런데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어린 왕자는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다시 말을 이었다. 수백만, 또 수백만이 넘는 별들 속에 그런 종류로는 단 한 송이밖에 없는 꽃을 누군가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별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할 거야. 저 하늘 어딘가에 내 꽃이 있겠지. 이렇게 혼자 말하겠지. 그런데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에겐 그 모든 별들이 갑자기 꺼져버리는 것 같을 거야. 그래도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갑자기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다. 어둠이 깔려 있었다. 나는 내 연장들을 던져두었다.
나는 망치도 나사도 목마름도 죽음도 안중에 없었다. 어떤 별 위에 나의 별인 이 지구 위에 달래줘야 할 어린 왕자가 하나 있다. 나는 그를 팔로 감싸 안았다. 그를 조용히 흔들어 달랬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내가 사랑하는 꽃은 이제 위험하지 않아. 양의 입에 씌우도록 내가 부리망을 하나 그려줄게. 내 꽃을 위해 내가 갑옷도 하나 그려줄게. 나는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 자신이 아주 서툰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 그를 진정시킬 수 있는지, 어디를 가야 그의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눈물의 나라는 그처럼 신비로운 것이다. 어린 왕자는 모래와 바위와 눈 가운데를 오랫동안 걸어서 마침내 길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다. 길은 모든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통하는 법이다. 안녕, 그가 말했다. 그것은 장미가 만발한 정원이었다. 안녕, 장미꽃들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꽃들을 바라보았다. 그것들은 모두 자기 꽃과 닮아 있었다. 너희들은 누구니? 어린 왕자는 깜짝 놀란 어린 왕자가 그들에게 물었다. 우리는 장미꽃들이야. 장미꽃들이 대답했다. 아, 어린 왕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자기가 불쌍하게 생각되었다. 그의 꽃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같은 종류로는 오직 한 송이의 꽃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정원 하나에 그렇게 똑같이 닮은 꽃들이 5천 송이는 되는 게 아닌가. 내 꽃이 이걸 보면 몹시 괴로워할 거야 하고 어린 왕자는 혼자서 말했다. 창피한 꼴을 겪지 않으려면 큰 소리로 기침을 하고 죽는 신용을 하겠지.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이 돌봐주는 척 해야겠지. 안 그러면 나까지 창피스럽게 만들려고 정말 죽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는 이렇게도 생각했다. 난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져서 부자인 줄 알았지. 흔한 장미꽃인 줄 모르고. 그것하고 무릎밖에 안 차는 화산 3개. 그것도 하나는 영원히 죽어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훌륭한 왕자가 되겠어. 그래서 그는 풀밭에 엎드려 울었다. 여우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안녕, 여우가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는 공손하게 대답하고 몸을 돌렸으나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난 여기 사과나무 밑에 있어. 좀 전에 그 목소리가 말했다. 넌 누구지? 정말 예쁘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여우야. 여우가 말했다. 이리 와, 나하고 놀자. 난 정말로 슬프단다. 어린 왕자가 제안했다. 난 너하고 놀 수가 없어. 난 길들여져 있지 않았거든. 여우가 말했다. 아, 미안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나 잠깐 생각해 본 후에 그는 다시 말했다. 길들인다는 게 뭐지? 넌 여기 사는 애가 아니구나. 넌 무얼 찾고 있니? 여우가 말했다. 난 사람들을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지?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람들은, 여우가 말했다. 그들은 총을 가지고 사냥을 해. 그래서 아주 거북해. 그들은 닭도 키우지. 그네들의 유일한 낙이야. 넌 닭을 찾니? 아니야, 나는 친구들을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지?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건 너무나 잊혀져 있는 일이야.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여우가 말했다. 관계를 맺는다고? 물론 그렇지. 여우가 말했다. 넌 아직까지 세상에 다른 수많은 아이들과 뭐 다를 게 없는 한 아이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난 내가 필요 없어.
너도 물론 내가 필요 없겠지. 나도 세상의 흔한 여러 여우들과 뭐 다를 게 없는 한 여우에 불과할 거야. 그러나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서로서로 필요하게 돼. 너는 나한테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 될 거야. 나는 너한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 될 거고. 알 수 있을 것 같아. 꽃이 하나 있는데 그 꽃이 날 길들였다고 생각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지구 위엔 온갖 것이 다 있으니까. 여우가 말했다. 아, 아니야. 지구에서 그런 게 아니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여우는 몹시 어리둥절한 기색이었다. 그럼 다른 별에서의? 그래, 그 별에도 사냥꾼들이 있지? 아니, 없어. 그거 참 이상하군. 그럼 닭은 있니? 없어. 이 세상에 완전한 곳이라곤 없군. 여우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여우는 하던 이야기로 다시 말머리를 돌렸다. 내 생활은 단조로워. 나는 닭을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고 닭은 모두 그게 그거고 사람들도 모두 그게 그거고 그래서 난 좀 지겨워.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환히 밝아질 거야. 여느 발자국 소리와는 다르게 들릴 발자국 소리를 나는 알게 될 거야. 다른 발자국 소리가 나면 나는 땅속으로 숨겠지만 내 발자국 소리를 음악 소리처럼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저길 봐. 밀밭이 보이지? 나는 빵을 먹지 않아. 밀은 나한테 쓸 데가 없어. 밀밭을 보아도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아. 그래서 슬퍼. 그러나 내 머리카락은 금빛이 아니니. 그러니 내가 날 길들인다면 정말 신날 거야. 밀도 금빛이야. 그래서 밀밭을 스치는 바람 소리까지 사랑하게 될 거고. 여우는 입을 다물고 어린 왕자를 오래오래 쳐다보더니 부탁이야. 제발 나를 길들여다오. 여우가 말했다. 나도 정말 그러고 싶어. 하지만 난 시간이 없어. 나는 친구들을 찾아야 하고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누구나 자기가 길들인 것 밖에는 알 수 없는 거야. 사람들은 이미 무엇을 알 만한 시간조차 없어. 그들은 미리 만들어진 것을 상점에서 산단다. 그런데 친구를 파는 상점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친구가 없단다. 내가 친구를 갖고 싶다면 나를 길들여줘. 여우가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어린 왕자가 말했다. 넌 아주 참을성이 있어야 돼. 우선 넌 나와 좀 떨어져서 바로 그렇게 풀밭에 앉아 있어. 난 곁눈으로 널 볼 거야. 말을 하지 마. 말은 오해의 근원이지. 그러나 하루하루 조금씩 더 가까이 앉아도 돼. 여우가 대답했다. 그 이튿날 어린 왕자가 다시 왔다. 여우가 말했다. 같은 시간에 오는 게 더 좋을 텐데. 만약 오후 4시에 내가 온다면 3시부터 나는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난 더 행복해질 거야. 4시가 되면 나는 벌써 불안해지고 안절부절 못하게 될 거야. 난 행복의 대가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그러나 내가 아무 때나 온다면 몇 시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난 알 수 없을 거야. 의식이 필요하거든. 의식이 뭐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것도 너무 잊혀져 있는 것이지. 여우가 말했다. 그건 어떤 하루와도 다른 날과 다르게 어떤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드는 거야. 이를테면 사냥꾼들에게도 의식이 있지. 그들은 목요일이면 마을 처녀들하고 춤을 춘단다. 그러니까 목요일은 기막히게 신나는 날이지. 나는 포도밭까지 산책을 나가지. 만일에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춘다면 날마다 그게 그거고 내겐 휴일이 없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그리고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여우가 말했다. 아, 울음이 나올 것 같아. 그건 내 잘못이야. 난 너를 조금도 괴롭히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길들여 달라고 해서.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건 그래. 여우가 말했다. 헌데 넌 울려고 그러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그건 그래. 여우가 말했다. 그러니 넌 잘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잘된 것이 있지. 저 밀밭에 색깔이 있으니까. 여우가 말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다시 가서 장미들을 봐라. 내 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이별의 인사를 하러 와. 그럼 너에게 비밀 하나를 선물로 줄게. 어린 왕자는 장미들을 다시 보기 위해서 갔다. 그는 꽃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나의 장미와 조금도 닮은 데가 없어.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 하나 너희들을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도 누구 하나 길들이지 않았어. 옛날엔 내 여우가 꼭 너희들 같았지. 세상에 흔해 빠진 여우들과 뭐 다를 데 없는 여우 한 마리에 지나지 않았지. 그러나 내가 친구로 삼았고 이젠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됐어. 그 말에 장미꽃들은 몹시 난처했다. 어린 왕자는 말을 계속했다. 너희들은 아름다워. 그러나 너희들은 비어 있어. 아무도 너희들을 위해 죽을 수는 없는 거야. 물론 나의 꽃인 내 장미꽃도 멋모르는 행위는 너희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나 그 꽃 하나만으로도 너희들 전부보다 더 소중해. 내가 물을 준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유리덮개를 씌워준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바람막이로 바람을 막아준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벌레를 잡아준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불평을 들어주고 허풍을 들어주고 때로는 침묵까지 들어준 꽃이기 때문이야. 그것은 나의 장미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는 여우를 만나러 돌아갔다. 안녕, 그가 말했다. 안녕, 여우가 말했다. 내 비밀은 이런 거야. 매우 간단해.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잘 볼 수 없다. 알맹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어린 왕자는 잊지 않으려고 따라 말했다. 내 장미를 그렇게 소중하게 만든 것은 내가 너희 장미에게 소비한 시간 때문이야. 나의 장미에게 소비한 시간 때문이야. 어린 왕자는 잊지 않으려고 따라했다.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어버렸어. 그러나 넌 잊으면 안 돼. 내가 길들인 것에 넌 언제나 책임을 지는 거야. 넌 내 장미한테 책임이 있어. 여우가 말했다. 나는 내 장미한테 대한 책임이 있어. 확실히 기억하기 위해 어린 왕자는 되풀이했다.